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 한 2거래일 정도. 근데 오늘은 또 배당락일이죠.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낙폭이 만약에 배당액보다 과도하다면 전문가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한 해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다르니까 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8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1,440원까지 내려오니까 외국인들도 지난 거래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기판, 소켓, 디자인하우스까지 기존의 대장주 이외에 후속주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 바로 투자 경고가 해제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줄줄이 자율주행에 시동을 걸다 보니까 여기도 일제히 급등을 했네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는데 한라캐스트도 그렇고 최근에 금융회사들 움직임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끝으로 바이오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해피한데요. 오히려 내년까지 긴 시계열에서 보자 했던 우주항공, 로봇에 대한 마음이 조금 쓰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건지 오늘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썰전 통해서 오늘 시장 전략 분석하러 가보시죠. 네,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한 주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해를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포인트를 또 투자를 해봐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반도체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환율이 안정화되니까 가장 많이 담은 게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한 규모로 담았는데요. 오늘부터 SK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해제가 됐죠. 최대 수혜는 역시나 양대장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료들이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요. 일단 마이크론의 사상 최고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그럭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친 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인텔의 파운드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단했다는 것들, 결국 그만큼 인텔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아마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가 더 예상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심리들, 여기에다가 이제 노무라증권의 공격적인 전망, 노무라증권이 사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내년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를 가장 지금 높이 불렀습니다. 133조까지 불렀죠. 와. 지금 기존에 이제 국내사들이라든가 또는 외사들이 보통 많이 이제 전망을 한 게 한 110조대 수준인데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133조까지 이제 전망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올해 내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가파르게 올랐죠. 연말로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주가 주도력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어떤 반도체를 둘러싼 가장 큰 이제 어떤 모멘텀은 역시 이제 메모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에서도 보듯이 빅3의 투자 규모 확대,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죠. SK하이닉스가 한 4.34배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지금 5.56배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2배가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든가 SK하이닉스에 대비해 봤을 때 한 절반 정도의 아직까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어떤 그 주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모멘텀들도 충분하지만 사실은 파운드리 쪽에선 그죠? 적자폭이 그냥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년 연간 전망 통틀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대장은 대장대로 가지만 소부장, 아랫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재미난 움직임들을 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판하면 대장이 TLB 심텍이었잖아요. 근데 후발주자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펙트, 뭐 이런 기업들 움직임. 그리고 소켓은 ISC 말씀 많이 해주셨고 리노공업 관심주였는데 그밖에 뭐 오키스 전자 같은 기업들 움직입니다. 또 디자인하우스까지. 여러모로 이 소부장단 안에서는 대장이 아니라 후속주들로 매기가 좀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이라기보다도 사실 금요일 날의 상승은 그 대장주들의 강세에 편승한 전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은 그냥 그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눈에 띄었는데 역시 이건 이제 엑시노스 2800에 이제는 이제 독자 기술을 설계한 GPU를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이 칩에 대한 디자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금요일 그 시장의 어떤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그날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 지나친 기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빅3의 투자 설비 확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KPX 투자가 늘어나면은 뭐 당장 삼성전자도 이제 평택 그 어떤 팹 다시 이제 공사에 들어갔고 SK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늘린다 그러고 여기다 이제 마이크론이 200억 달러까지 지금 투자 규모를 늘린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KPX 투자에 따른 어떤 수혜가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장비 쪽에서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HBSP라든가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또 소재 부품 쪽에서 하나머티리얼즈라든가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 또 테스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DI라든가 리노공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뭐 후발주들이 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다만 그러니까 그 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우선적으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대장이 갈 때도 소부장이 안 움직여서 좀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긴 하나 벌써 후속주로 매기가 쏠렸다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캐펙스에 따른 장비주들 움직임을 체크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해보고요. 자율주행도 한번 출발해 볼까요? 뭐 정의선 회장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또 전장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죠. 하만. 여기 이제 독일 ADS라는 이 독일의 어떤 기업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쪽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에 줄줄이 지난 거래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일제히 다 가는 듯 보이지만 그 탄력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회사 있죠. 지난번에 한라캐스트가 좋더니 이번엔 에이테크 솔루션이 2연상을 터치하면서 왜 이렇게 시장이 금융회사를 보지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같은 쪽으로의 사업의 확대가 역시 이제 그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한라캐스트 같은 건 대표적이에요. 사실 이제 뭐 전장화라든가 자율주행의 고도화에 따른
경량 부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하나캐스트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주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하나캐스트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동안 관심이 좀 덜하다가 이제 이번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사실 보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업을 하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그렇죠. 로봇 관련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덕을 많이 봤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16%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독일의 GF의 그 ADS의 기술을 인수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러면 관계가 있는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이 회사가 부각이 된 거예요. 사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뭐 차량 범퍼라든가 이런 쪽 헤드램프 금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약간 좀 자율주행 쪽으로 향후에 좀 확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작용을 한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에이테크 솔루션의 강세는 이런 어떤 재료에 의한 강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른 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 향후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들의 공통점이 금형이라서 간 게 아니라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이 묻어서 갔다. 마치 레인보우처럼 그쵸? 펩트론이 릴리가 묻어서 간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보시네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찐 수혜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왜 처음에 로봇 붐이 불었을 때 자율주행이랑 같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르게 갔어요. 근데 이제 또 후발주자로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자율주행만 따지고 보면 대표님 카메라 센서나 모듈 쪽이 찐 수혜 아닙니까? 사실 이제 지금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좀 움직였던 이유는 저는 CS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CS의 그 재료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쪽이 자율주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현대차의 아토라스 공개라든가 또 이제 이번 그 CES의 기본적인 메인 그 테마가 AI죠. 근데 AI가 단순히 AI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 또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쪽으로의 어떤 관심을 좀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내년이 아마 자율주행 기술이 좀 상용화될 수 있는 본격적인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지금 레벨 3, 레벨 4 어떤 그 탑재한 사례장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은 지금 카메라 방식은 테슬라가 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라이다 방식은 웨이모라든가 현대차가 지금 이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존에는 라이다 방식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역시 그런 부분에 많이 커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뭔가 그 지금 이제 이 라이다 기술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라이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적으로 카메라 관련 같은 경우는 뭐 LG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여기다가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MC넥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라이다 쪽에서는 저는 가장 좀 주목을 하는 쪽은 현대오토웨버예요. 결국 이제 현대차가 현대 그 이제 라이다 기술을 적용하면서 본격적인 레벨 3, 레벨 4 단계로 넘어가면은 가장 이제 그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전 현대오토웨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현대오토웨버부터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SOS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라이다 관련주들도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도 MC넥스 좀 봤는데 이런 게 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율주행 내년에 또 AI를 품고 원년의 해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주로 대형주 쪽으로 움직임을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바이오 쪽은 또 코스닥에 포진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바이오의 연속성이 있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덱스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례적으로 좀 수급의 연속성이 포착돼서요. 이 기업
뭐 어떤 기업인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은 담고 있는데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노베이션은 사실 이제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유는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R2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인터로킹 계열인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수용체 작용 기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에 이게 뭔가 굉장히 효과는 뛰어난데 강력한 면역 활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용체의 특성이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좀 따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면역 억제 기전이 조금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능은 좋은데 이런 단점들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사이드 이펙트가 좀 강하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일본의 다케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 다케다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한테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임상에 적용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의 지금 신약 개발에 지금 이제 착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금 이제 이런 단점들 때문에 꺼려왔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로킨 계열의 파이프라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러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 GI 이노베이션의 GI1이라는 이러한 면역 활성 효과를 유지하면서 독성을 관리하는 이런 쪽의 어떤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후보 물질이죠.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4월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잘 아시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일상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받았던 이러한 독성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잘 이게 잡혔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AACR의 발표 그리고 중국 어떤 임상의 착수 그리고 이제 병용 임상 그러니까 병용 임상 같은 경우 키트로다하고의 병용 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내년에. 이 세 가지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세계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뭐 이제 독성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안 잡히면 그렇다면 좀 이제 또 결과가 달라지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임상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수가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작은 또 벌써 3월까지 가 있네요. 네, AACR이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먼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먼저 시장에서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미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테오젠, 한미약품, 일동제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경구용 관련해서는 또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어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또 내려놔야 되나? 혹시 플랫폼 기업 중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리가캠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까? 사실 뭐 내년에도 여전히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대를 모으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런 기대들을 가져갈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리가캠이라든가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뭐 Y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이라든가 비만 뭐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뭐 ADC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내년에는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메인 어떤 스트림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는 좀 기회일까요? 사실 이제 두 회사의 공통점은 잘 아시겠지만은 IPO 이전에 이미 기술 수출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이 회사들은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상황에서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때부터 이렇게 검증이 돼 있었다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장 때부터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보면 적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두 회사가 주가가 많이 처음부터 올라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 알조믹스 같은 경우는 기관 확약, 보유 확약 시한이 끝나면서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에임드바이오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회사들은 어떤 펀더멘털의 문제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주가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항상 신규 상장주들의 한 가지 이제 넘어야 되는 어떤 그 허들이 이런 그 물량이, 수급적인 예. 부분이에요. 물량이기 때문에 풀리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됐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너무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매물화되기 좋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당분간에 이런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는 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베스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다시금 그 기준점이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올릭스, 뭐 리가켄바이오 그렇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어떻게 시총을 좀 맞춰가는지를 다시 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진짜 이거래일 남았어요. 저희가 오늘 좀 가는 기업들 위주로 섹터를 좀 점검을 해봤지만 그동안 내년에 움직일 것이다 했던 우주나 로봇 뭐 일부 기업들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와서요. 네. 이런 기업들 어떻게 좀 포트에 담아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그런 뭐 로봇이라든가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차익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한 달 정도를 이런 종목들이 어떤 단기적인 재료라든가 모멘텀에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차례 어떤 흐름이 지나갔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CES까지 어떤 모멘텀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시다. 지난주에 로봇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아니 CES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자, 시장은 항상 빠르게 계속 갈 움직여요. 수는 없죠. 항상 그 시장이 그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스페이스X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 차례 지나갔죠. 네. 그럼 이제 내년에 뭐 IPO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 이게 지금부터는 조금 이런 긴 호흡으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그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오히려 대장주들을 볼 때다. 뭐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렇죠. 한번 종목들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한번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이 아닌가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반도체나 뭐 바이오 이쪽에선 계속 포트에 두고 나머지 것들의 룸을 좀 가지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내년의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이미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은 상황에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투자를. 지금부터의 어떤 운영의 묘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핫했던 것들은 한 텀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건전한 조정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또 다른 모멘텀, 즉 CES 같은 모멘텀들이 있을 때를 좀 긴 호흡으로 저희가 잘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뵙고 있지만 또 이번 주는 좀 색달라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에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